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답을 찾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건입니다. 대통령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 동의 없으면 임명을 못하고 임명해놓으면 탄핵한다고 하고 반면 야당은 제대로 된 인사를 내놓지를 않는다라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님, 대통령실 있을 때 좀 인사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하면 뭐가 가장 답답해요? 언제 야당한테? 네, 일단은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이런 자리는 이제 부처 장관과 준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 철학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국무위원들과 토의하고 토론해서 그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예. 근데 애초에 첫 단추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강요들이 전원이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가 꼭 보장돼야 되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이런 자리들 외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이 이제 믿고 표를 줬으니까 네. 소위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인사안을 짜서 그대로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 자리부터 처음부터 막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방통위원장이 이제 방송 쪽에 이제 꼭 방송과의 관계 이런 설정 부분에 대해서만 다 관심이 많으신데 통신 분야의 사업적인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 결정해야 되는 주요 정책기관이거든요. 부처 장관 중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부처의 장관이나 네. 마찬가지인데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3번 탄핵을 했고요. 네. 또 그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통위원장이 3명이 중간에 중도 사퇴를 해보지도 네. 못하고 사퇴를 했어야 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근무한 지 네. 하루 이틀 만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그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인사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분히 민주당의 정략적인 측면이 좀 발목을 잡은 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사청문 보고서를 뭐 채택 안 했어도 네. 임명을 강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오늘 굉장히 좀 여야 간에 그 설전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9명 체제를 구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9명 체제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그 6인 체제를 약간 반기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 추천하려면 민주당이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해야 되기 위해서 황급하게 9명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도 생기고 분쟁도 전 촉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 좀 임기가 남았더라도 국정 철학 같이 하려면 좀 그만두는 게 맞았던 건 또 아니에요? 꼭 방통위원장이랑 지금 권익위원장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차차 이제 얘기 좀 해보는데 우선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그 많은 그 인사 참사를 일으켰는가? 예.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참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대개 아까 국정 철학을 같이 한 거 좋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누가 야당이 되든 그런 건 다 용인을 해야죠. 그런 정도는. 그러나 네. 보편 타당한 국민적 상식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일본군 위안군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 보편적 타당한 생각은 강제 동원이 있었고 그것은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일반적인 국민적 사안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물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논쟁적 사안이라고 발언한다든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종북 주사파가 배우다. 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야당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 해도 일제 강점기 선조들이 국적은 일본이라든가 세월호 추모를 무슨 죽음의 구판이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소위 저희가 뉴라이트 인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뭐 독립기념관장에 앉힌다든가 뭐 이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뭐 끝도 근데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럼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면 이진석 방통위원장 임기를 유지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예. 지금 우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네. 뭐냐면 왜 이렇게 참사라고 규정되는 국민 눈높이와 너무 떨어진 보편 타당한 상식과 떨어진 골라도 어떻게 그런 인사를 자꾸 골라서 하겠다고 고집하냐. 그게 국정 철학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한 분들이 이런 인식과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 같다는 말이냐. 네.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인사들을 해도 너무 하셨어요.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주진우 의원이 억울해하는 이런 부분도 야당으로서 사실 네. 과한 부분이 또 있었다.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야당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발언한다면 야당도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야당이 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평균적인 국민 눈높이에 너무 떨어진 일인사들만 그렇게 자꾸 골라서 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먼 사람들을 가져왔냐. 이런 부분을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죠. 하셨는데 예. 진중경 교수님, 그러면요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임기는 남아 있어요. 그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우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국정철학 맡는 사람 하기에 물러나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두 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죠. 합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바뀌면 또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윤 대통령한테 바랬던 건 뭐냐면 그 임기를 보장해 줄 걸 바랬어요. 예. 그다음에 시간이 임기는 어차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했어요. 그 안에 교체하면 되는 거고 네. 그분 임기는 또 그분 임기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회를 못 찾고 집어넣는 그 행태를 또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 짓을 했었잖아요. 네. 그 행태를 또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때 실망을 했고 또 두 번째 지적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에다 반통일 인사를 집어넣고 그렇잖아. 역사 인식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갖다 역사 관련 일에 막 집어넣고 그래서 거꾸로 된 인사를 하는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인사 기준 자체가 그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념화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경향이 특히 2023년 3월부터 3.1절 그 기념사 딱 보면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6.25 기념사인가? 3.1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이걸 딱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틈에 좀 묻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건 아까 그렇게 탄핵 소추권을 남발한 건 아니다라 그랬는데 제가 들은 뉘앙스는 좀 다른 거였거든요. 남발은 했다. 근데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각했던 거고 계속 줄줄이 기각됐다는 건 뭐냐면 그게 탄핵이라는 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이었다라는 걸 헌재가 인정한 겁니다. 네. 그 제도적 인내라는 게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방식은 뭐냐면 그 제도적 인내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 실질적으로 파괴해 왔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취한 걸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고 민주당의 잘못보다 사실 몇 배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데는 민주당도 굉장히 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총선 이제 여당에서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야당이 총리를 추천했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라고 했으니까 추천 받았다면 뭔가 조금 풀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추천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잠깐 하나 좀 아까 앵커께서 네. 질문하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공기관장이나 다른 분들 임기 조정 문제에 예. 대해서 한번 결론을 좀 맺고 갑시다.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넘어온 기관장들의 임기를 100%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이 통계가 놀라운 통계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냥 당연히 자리 다 회수했을 거야 이런 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치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공석을 11개 기관을 제해서 그 당시 319명이 있었는데요. 예. 이 중에서 63.9%는 204명이 임기를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른 게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거의 임기를 다 맞추려고 보장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이 상임감사, 기관장과 상임감사도 있잖아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 93명 중에 87%는 81명이 임기를 다 마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런 자료도 다 드렸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나중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노력해 달라라는 요청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마저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임명된 기관장들을 전부 잘랐다라고 하는 건 사실과 완벽히 다르다는 말씀 문재인 드리고 정부와 싶고요.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아니 예. 적어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박을 얼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스스로 그만두신 분들이 뭐 스스로 그만두신 이유가 또 있겠죠. 예. 예. 저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이제 예. 임원들을 감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돼서 실제 환경부 장관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뭐 예. 그걸 이제 지난 일이니까 떠나서 저는 공공기관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 예를 들었던 것은 적어도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은 국정 철학에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무직들, 주요 정무직들인데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정무직들은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사실 임기를 보장한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게 전리품처럼 공공기관장을 다 걷어서 그때그때 하면 공공기관들의 어떤 업무적인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얘기했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수출하자는 네.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죠. 그럴 때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하자고 주장해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에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 철학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고 조정을 해서 공공기관장으로서 정부와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갈 수 있으면은 그 자리는 유지해도 되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유지해서 공공기관장 보고 정부를 견제하라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임기를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임기는 보장하되 결국 국정 철학에 동의할 수 없는 공공기관장들은 그게 약간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동의하십니까, 여긴?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진중권 교수님께서 제가 설명 중에 스스로 그만둔 기관장이 한 10몇 % 되는 건데 그 수치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그만둔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제 무언의 압력이 있었을까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주진우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 도저히 문재인 정부 철학과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그만두신 분들이 그런 게 따지면 12%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네. 뭐 문재인 정부도 완벽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이미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런 노력은 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번 맞춰 가려면 이것은 큰 법률 개정을 통한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어떤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우리가 아마 알겠습니다. 합의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거는 드리는 좀 겁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지 갑자기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겠다라고 해서 추진한다라고 해서 언론 보도까지 났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대통령과 임기를 맞춘다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장 중에 정말 중요한 자리도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원칙 없이 전원이 다 누가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면 전원 다 물러나야 된다. 네. 라고 하면은 그 공공기관장 자리가 국민을 위한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나눠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어서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주진우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이번 대선 과정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좀 이런 조금 이거 것들이 이 주제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걸로 결론 내릴게요. 예, 예. 지금 이건 반박을 해야 되니까.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런 어떤 토론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네. 민주당이 그것을 그렇게 맞추겠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어요 아직.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논의를 그래요. 해보십시다. 예. 제가 사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때 총리 왜 추천 안 하셨어요? 제가 그게 아니, 아까 그 얘기 질문드렸는데, 짧게 예, 답변드릴게요. 짧게. 예. 그 상황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냥 다른 진영에서 사람 하나 딱 빼다가 예. 여기 자리 하나 놓고 우리 뭐 협치할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실효성이나 진정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므로 진짜 어떤 저는 부러웠던 게 그 외국 영화를 한번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그 숫자만큼 달력처럼 종이를 만들어 붙여놓고 야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설득될 때 한 장씩 떼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통과시키거든요. 적어도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그렇게 상대방과 협치를 하려는 진정한 노력과 진정성이 바탕이 된 위에서 네. 자, 한번 추천해 줘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여건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 빌려줄래요? 한번 꽂아보게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은 뭐 설사 그 선이라 하더라도 좀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이었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쉽지 않네요. 아니 그걸 또 거부할 이유는 없죠.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그거 선례도 만들어 그런 볼 수 그런 식의 있겠죠. 선례 없던 선례를 만드는데 그 400년 걸리겠습니까? 그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할 때는 뭐 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계속 시비를 거니까 그냥 통크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라고 한다면은 그 통크게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뭡니까 정략적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만둔 거고요. 거기 무슨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다가 저는 보지 않아요. 네.